안녕하십니까. 검도의 미시남자 즉시입니다. 오늘도 일을 하러 가면서 살랑살랑 주절주절 한번 떠들면서 가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에이펙 열렸잖아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 사건은 이제 묻힌 겁니까? 이제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떤 매체도 다루지 않는 걸 보면 그래도 일 진행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 매체에서 이런 걸 좀 약간 끈질기게, 좀 돈이 안 되겠지만 좀 끈질기게 다뤄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금방 잊으니까, 묻히니까. 그리고 거기 아직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펙 그것 때문에 많이 묻힌 것 같아요. 물론 에이펙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잘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TV를 한국 TV를 잘 못 봐요. 한국 TV를 잘 못 보고 기껏 봐봤자 뭐 여기 뉴스를 보는데, 여기 뉴스를 봐도 뭐 그냥 맨날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안 좋은 소식인 거죠. 뭐 칼에 찔렸다, 뭐 누가 뭐 맞았다, 뭐 이런 뉴스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크게 이슈 있는 막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긴 해요. 보긴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날아갔다고 막 떠서 딱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호들갑을 엄청 떨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흑자 채널이라고 모를 수가 없지. 90만 채널인데 헬스 하시는 분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약물 헬스 할 때 뭐 약 써서 이제 근육 키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저격을 하면서 채널이 성장한 분이신데, 이제 이름이 흑자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도가 아니지, 헬스를 할 때 서플러스 흑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좋은 채널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뭐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하고 하는데, 저도 지나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하거든요. 그걸 막 찾아서 보는 건 아닌데, 근데 말을 참 잘해. 누가 대본을 써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하고, 또 사회 이슈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게 또 성대묘사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역할 변환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게 보는데, 또 지지난주에 뭐 크게 뭘 잘못했다고 해서 뭐 사과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그분이 뭘 말했냐면, 이번에 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25만 원씩 현금이 아니고 쿠폰이지, 나눠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좋게 얘기했는데, 구독자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뭐 그거 하면 통화 발행량이 많이 하고 그래서 경기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재정 적자를 크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그분의 이제 흑자 채널의 흑자 그분이 약간 좀 뭐랄까, 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한 구독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다 아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의사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무식한 애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누구지? 이경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 20살 때 경제학 강의 들을 때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용감해. 왜냐면 한쪽밖에 못 보니까 그냥 이걸로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은 좀 말을 좀 조심하게 된다. 왜냐면 내가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크면 좀 괜찮은데 반작용이 크면 이게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은 좀 얘기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25만 원을 이제 막 나눠줬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모든 공평하게. 근데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제 와이프는 이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안 좋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뭐 그런 거죠. 이제 통화 발행량이 늘어서 물가도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또 나태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거 좀 주면 뭐 그걸로 살림이 많이 피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씀으로 해서 경제가 좀 많이 돌아가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사실 그 보조금이라는 건 정말 이게 화두가 참 큰 것 같아요. 보조금은 왜 보조금이 크냐면 저희 고모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저희 고모가 당진에서 식당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 한보제철이 당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보제철이 망하기 전까지는 당진이 어마어마하게 막 발전했다면,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밥도 사 먹고 뭐 하고 하니까 밥집이 잘 됐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모가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도저히 식당 운영이 불가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좀 맡기고 그랬는데, 이게 장사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하지 않는 사람이 하면 이거 말아먹거든. 아들이 하다니까 이제 제 사촌 형인 거죠.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암 보험을 그때 안 들으셔갖고 수술비로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니까 망한 거잖아요.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도움도 드리고 하지만 이미 이제 뭐랄까 그렇죠. 이제 쫄딱 망했기 때문에 이모가 이제 고모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 수술 받고 좀 회복한 다음에 이제 식당을 다시 하려고 했더니 한보제철이 망한 거야. 그 한보제철 당진이 끝난 거지. 그 옛날에 그런 뭐랄까 경제 발전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이제 그 대우 부평공단에 있는 대우 있잖아요. 대우가 그 망하기 전에 GM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부평공단 하기 전에 거기 그 갈산동인데 거기 그 길에 부평공단 그 공장 앞에로 딱 그 뭐랄까 그 주변에 엄청 음식점이랑 그런 게 되게 많이 발달했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조그만 그 술집 있죠. 마담 아줌마 이렇게 한 30살 후반에서 40살 중반 정도 되는 이제 아줌마들, 예쁘장한 아줌마들이 이제 조그맣게 방석집 같이 거기서 뭐 매춘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나비, 그 다음에 뭐 장미 뭐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게 좀 약간 옛날 진짜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거기를 간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대우가 딱 그 GM으로 바뀌고 그 공장이 아마 닫았었죠. 닫으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둘 다 싹 나가는 거야. 나가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빈털터리 거리, 진짜 죽은 거리 이렇게 되다가 다행히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지 아파트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서면서 이제 거리가 이제 다른 걸로 싹 변모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 일단 저희 고모 얘기를 다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고모가 나중에 이제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한 거지. 이제 뭐 망하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나왔어. 나라에서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60만 원인가 생활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만 원이랑 그때 60만 원이 좀 틀린데, 그리고 우리 고모가 엄청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그 지원금만 받고 그냥 앉아서 있었던 게 아니고
동네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 일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아프고 하니까 막 5일을 일하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식당에서 바쁠 때만 이제 가서 주말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그릇도 닦아주고 막, 그리고 원래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요리를 좀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음식도 하면서 약간 소정의 돈을 버셨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그때는 세금 관련해 갖고 많이 까탈스럽지 않을 때라 이제 고모가 현금을 받고 일을 하신 거죠. 얼마를 받고 일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줬단 말이야. 60에서 8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80만 원 줘갖고 좀 사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암이 다시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가 복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지가 나쁘진 않아요. 복지가 진짜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걸 신청하면 돈을 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있는 정보는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냥 얇고 넓게 그냥.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가 맞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여기 여기 사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호주가 옛날이 아니지,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이제 막 닫잖아요. 막 일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싹 다 닫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때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쓴다고. 그냥 돈을 받으면 그냥 일주일 만에 바닥이 나, 돈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일을 못 하잖아. 사람들이 일을 못 하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진짜 웃긴 게, 여기도 동사무소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카운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센터링크라고 해요. 근데 센터링크에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그게 뉴스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100 people queue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봤더니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니까 마스크를 쓰고 막 PP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PP가 뭐냐면 그냥 뭐 가운이랑 막 이거 있죠. 코비드 터지면 막 이게 막 완전 무장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가야 되니까 저는 계속 일을 하는데, 일반 오피스 직원이나 뭐 이런 이제 분들 이제 만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니까, 그런 분들이 센터링크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배급 타려고. 배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면 직장이 폐쇄돼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센터링크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야. 나 일이 잘렸는데 이제 돈 가진 거 다 먹고 그리고 뭐 다 쓰고 해서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있는 사람은 뭐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사람이 월세니까 나 지금 다음 달에 월세 낼 것도 없어. 그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돈을 전에까지는 아닌데 기존에 받았던 월급의 90%까지는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한 300만 원짜리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다음 달, 이번 달 월세 낼 게 없어. 돈 필요해.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줘요. 이 실업수당 뭐 비슷한 걸.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 많이 퍼주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 가서는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보면은 노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가. 그러니까 굳이 월급 받아가지고 아껴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 죽을 때 다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심도 있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도 통장에 진짜로 돈이 1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냥 뭐 부지런하게 와서 일을 해. 그러면 얘네들 돈 어디다 쓰냐,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걸 그랬어요. 그리고 좀 돈 조금 더 모으면 여행 다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 말고 투자, 얘네 투자 안 해. 뭐 저 같은 경우 주식 좀 관심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 백인들
백인들은 저 없지만 여기 오래 산 뭐 외국 애들한테 물어봐요. 뭐 스탁 같은 거 있으면 아니 없는데. 그리고 다 쓰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게 다 활부야. 그냥 돈을 받으면 카드값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돈을 알차게 막 모으는 사람이 여긴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한국 사람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모으겠지. 그러니까 백인계 서양 애들 쪽 애들은 거의 안 모아요 돈을.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보조금 같은 거 많이 혜택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랑 나랑 하는 말이 그거지. 야 그거 25만원 받으면 오늘 나도 받으면 맛있는 깎아 사 먹고, 만약 예를 들어서 돈 25만원인데 막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만원 쿠폰밖에 안 남았는데 비용이 6만원이 나왔어. 아 그럼 내 돈 10,000원 내고 그걸 써야지. 그러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많이 내면 그 칠레 아르헨티나처럼 에바 경제주의처럼 많이 퍼주다 보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칠레 같이? 아르헨티나 같이? 아르헨티나가 70년대까지는 세계 경제 4위라고까지 들었는데 막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진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 중에 일반 사람들 중에 정보가 확실하게 주어지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돌아가는 행태가 거의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이렇게 경제적으로 팩트가 얼마큼 경제 효과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고 하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막 공급망 풀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가 일반 사람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그냥 오른쪽을 믿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을 믿는 사람은 왼쪽, 서로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옛날과 같지 않게 서로 막 나는 국힘의 당이다, 나는 민주당이다, 그러면 막 엄청 싸우는 거지. 막 이거 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뭐 혜택이 뭐야, 뭐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뭐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이제 이회창 그 선생님이랑 이제 대권에서 붙었잖아요. 근데 이회창 선생님이 다 좋은데 아들이 군대 면제 때문에 김대중 선생님이랑 붙었을 때도 낙방하고 그게 컸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후보자 시절에도 붙었을 때 이게 토론이 엄청 좋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른 거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후보자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가에서는 뭐가 많이 퍼졌냐면 그 미군들 범죄 있잖아요. 미군들 범죄, 그 의정부나 그 동두천에서 그 종사하는 그 여성분들 그 저기 죽고 막 미군한테 막 살해당하고 미군한테. 근데 그게 소파 협정 때문에 걔네들 처벌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막 분노가 대학가에 있었어. 진짜 지금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94년도, 5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90년도 막 초반까지, 2000 초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막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소파 개정하고 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랑 가서 강력하게 만남을 주선하고 진짜 안 좋은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딱 됐어요. 딱 돼갖고 부시 대통령이랑 딱 만났어, 미국 가서. 근데 부시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 노무현 대통령 이지맨. 이거 보고 나 근데 생각했거든. 막상 노무현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후보자 시절에는 이제 민권 변호사셨으니까 이게 정부의 그 기록, 그 기밀대장 같은 거를 못 보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1급 인가된 그 비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1급 비밀.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봤을 때 우리가 미군이 빠지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자 시절에 말했던 그 미군에 대한 언급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바뀐 거야. 그거를 난 대학생 때 군대 제대했을 때니까 보고 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 물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니까 지금 바뀐 거야. 알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한 20년 동안 간첩 잡았다는 소리 못 들었죠. 그죠? 분명히 한국 사회 간첩이 있는데 간첩 잡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중 간첩으로 쓸 건지 아니면 원래 잡았는데 뭐 국정원에서 뭔가 좀 하려고 지금 놔둔 건지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함부로 못 해. 왜냐면 말 한번 잘못 늘렸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누구죠? 그 유명하신 그 우파의 그 변호사신 분 막 벌금 막 때려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똑똑한데 그분 옛날에 한 15년 전에 그 어디 그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그 누구죠? 그 참교육 시키는 거 영상 보고 진짜 재밌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 독일로 유학 보내셔가지고 저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요즘은 좀 잠잠하시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되게 궁금하긴 해요. 진짜. 왜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제가 이제 호주에 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는 것도 낫겠다. 잘 모르니까 입국 닫고 그냥 봐야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봅니다. 진짜 많이 보니까. 왜냐면 한국 방송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웬만하면 조회수 한 20만 정도 되는 건 그냥 유튜브 채널에 뜨니까 그냥 봐요. 그냥 보는데 가끔 보면 이게 맞는 소린가? 이게 맞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 뭐 우파의 전문 농객 뭐 그라운 씨 같은 경우도 일견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가끔 들으면 이게 맞는 말인가? 들기도 해요. 뭐 그리고 뭐 좌파의 논객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편향적이 아니고 보편적 생각의 그런 정책을 내는 건 민주당 같긴 해요. 근데 가끔 그런 뭔가 좀 멋있는 말을 하면서 사람의 이목을 막 탁 끌어당기는 그런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춰보면 뭐야 이거 똑같잖아. 뭐 딸내미 뭐 대학교 좀 이상하게 보내고 뭐야 자기 재산 어쩌고저쩌고 뭐야 이거. 약간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파는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졸라 강해. 그 좌파는 약간 착한 것 같아. 근데 뚜껑 열어보면 욕먹을 짓 엄청 하고 있어. 그런 거 보면 더 안 좋은데 차라리 그 있잖아요. 그냥 아예 나쁜 놈처럼 그냥 나와서 그냥 살다가 그냥 어쩌다 한번 착한 일 하면 박수 받고 그게 낫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90만 유튜버 흑자일스님 언변도 뛰어나고 말도 재밌게 해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 컨셉이 그거잖아요. 원래 착한 컨셉이 아니잖아. 그냥 저기 강력한 강력한 나쁜 놈까지는 아니고 강력한 약간 그냥 또라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 강력한 그냥 할 말하고 안 할 말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있어도 일단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니까. 근데 착한 척 오지게 하다가 딱 열어봤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남이랑 하는 거 똑같아. 자기 자녀들은 비리까지는 아닌데 편법을 써갖고 좋은 대학교 이렇게 보내고
그러고 나서 몰랐어 뭐 그러고 뭐 엄청 착한 척 했는데 자기 쪽 있는 사람이 막 성추행하고 막 뭐 자기가 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뭐 이제 막 대변인이 막 엄청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유명해지면 골 아파지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거 보고 요즘에는 참 보면 옛날보다는 확실히 재밌어진 것 같아요. 사는 게. 왜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제일 무료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진짜 무료했던 시간 그 제가 재수했거든요. 재수해서 그 특차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점수가 잘 나와갖고 재수해서 특차로 붙었는데 그 특차를 붙고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차 말고 그냥 일반 그 대학교의 그런 뭐 시험 있잖아요. 본고사나 뭐 그냥 이렇게 본고사 없는 일반 그런 합격하는 그 기간이 2달이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95년도 쟤 뭐야? 95년도 겨울 아니 94년도가 아니지 94년도 겨울이니까 94년도 겨울에서 95년도 사이 넘어갈 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고 끝났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대학교를 합격해서 대학교 합격의 기쁨을 같이 누릴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합격을 같이 한 친구들이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 공부 대입 공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봤자 오락실 만화방 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19살이니까 혼자 여행도 못 가고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봤자 5시 반부터 나오니까 지금처럼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막 있어갖고 막 어딜 가서 막 뭐 사먹고 막 뭐 어디 뭘 뭐 갈 수가 없는 왜냐면 대학교를 붙었지만 미성년자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PC방도 없지 뭐 오락실 가봤자 뭐 기껏 해봤자 뭐지 스트리트 파이터인데 그거 그냥 몇 번 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영화도 미성년자니까 뭐 그런 걸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야. 막 프레데터 뭐 이런 거 그땐 프레데터가 아니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 집에만 우드컨이 있고 뭐 만화책 좀 빌려봤자 만화책도 진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2달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심심해갖고. 근데 지금은 그렇죠. 재미난 분들도 많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 재미난 들 많고 막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읽을 것도 많고 지금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가서 뭐 막 로봇 같은 것도 막 발전해 갖고 막 이렇게 뭐랄까 막 개인 로봇 하나씩 갖고 있으면 진짜 더 재밌을 것 같아. 로봇 내리고 다니면서 뭐 그쵸? 낚시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로봇을 조금 더 막 개조해가지고 막 걔네들한테 나 대신 가서 일해주면 안 되냐 막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 좀 그런 거 같은 거 많아지면은 로봇 한 대 말고 2대 3대 막 갖고 다니면서 이제 막 놀기도 하고 막 나는 로봇가 진짜 많이 발전돼 갖고 정말 멋있어지면 로봇 검도 할 수 있게 같이 검도 이렇게 프로그램 짜갖고 같이 막 하고 막 그럼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일하러 가면서 그냥 재미있게 한번 살랑살랑 얘기해봤는데 별 주제는 없어요. 별 주제는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사람 사는 얘기인데 아무튼 제 영상 길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검도MC 남자 잭신이었습니다.